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이 본격적으로 양산체제에 들어갑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6년에 양산 1호기가 생산돼 영공 수호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처음 날아오른 지 2년이 된 지금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는 양산 준비가 한창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달 KF-21 제작사인 카이와 최초 양산 물량 20대를 계약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분담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카이가 앞으로 KF-21을 3가지 버전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해 인도네시아를 긴장시켰습니다. 반면 전 세계의 관심은 다시 한국의 KF-21 그 3가지 버전이 어떤 것인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튀르키예의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기우는가 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KF-21로 다시 기울었다는 증거도 포착되었습니다. 과연 카이는 앞으로 KF-21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사우디는 왜 튀르키예의 전투기에 대해 실망한 것인지, 이 모든 정황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왜 KF-21과 관련한 뉴스들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긴장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KF-21에 대한 소식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6월 16일 보도에서 한국이 KF-21 개발에 대해 인도네시아 이외 사우디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도 제안했다면서 말레이시아에도 제안했다는 점에 특히 예민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와 UAE는 KF-21에 대해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 이것은 사실상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체납액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벌이는 심리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신임 한국 방위사업청장의 강성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석 청장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시는 등을 찔려서는 안 되며 찔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체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나 자카르타는 사우디나 UAE, 말레이시아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산 유사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한국의 KF-21을 구입하는 게 훨씬 안전한 선택이라고 표현해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KF-21과 관련된 뉴스에 민감한 지금 한국은 KF-21과 관련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카이가 KF-21을 새로운 버전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첫 번째 버전은 KF-21EA입니다. 미 해군의 전자기인 보잉 EA-18G 그라울러와 역할이 유사한 전자전 전투기입니다. KF-21EA의 핵심 임무는 에스코트 제머로 북한 및 적국을 공습하는 아군 공격 비행대와 동행한 후 아군 비행기들이 안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파 방해로 적 지대공 레이더나 미사일, 항공기의 탐지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전인 KF-21EX는 한때 KF-21 블록3로 불리던 KF-21의 성능 개량 버전입니다. KF-21이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는 반면 KF-21EX는 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성능을 위해 새로운 성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부 무장 창을 장착해 외부 무장을 장착할 때보다 스텔스 성능을 높이고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 혹은 8발의 소형 스마트 공대지 무장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바로 세 번째 버전인 KF-21SA에 대한 발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세 번째 버전인 KF-21SA는 수출형 버전으로 현재 수출을 협상하고 있는 모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KF-21은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용 IFX가 계획되고 있으나 보조 연료 탱크를 제외하고는 한국 공군 사양과 거의 같은 것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 발표에서 세 번째 버전인 KF-21SA는 현재 수출국 요구사항에 맞춘 무장과 내부 장비가 교체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카이가 수출 국가 협상이 초기 단계이고 요구 조건도 유동적이라 그 나라가 어디인지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버전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국가의 수출용으로 개발될 것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두고 카이가 공동개발국이면서 최초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새로운 참여국으로 예상되는 UAE와 사우디를 두고 개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6월 18일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의 KF-21 보람에는 인상적인 전투기일 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 역시 드라마로 가득 차 있다. 현재 KF-21 관련 데이터 도난 문제로 인도네시아 출신 2명의 엔지니어가 사건에 휘말려 있다.
하지만 한국이 KF-21 관련 데이터 도난 사건에 대해 크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데이터 도난 사건은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인도네시아에는 이익이 되는 일이다. 전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다른 국가나 제조사가 이를 설계하는 기초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어이없이 분통 터지는 주장을 버젓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를 내보낸다는 것은 이제 인도네시아는 자기들은 KF-21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더 어이가 없는 대목은 인도네시아는 만일 KF-21 관련해 유출한 기술이 있다면 자신들이 수송기를 만든 경험이 있으니 앞을 전투기 개발에 유용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송기 정도 만든 경험으로는 전투기를 만들 수 없으며 한국이 기술 이전이나 시제기 인도 등을 해주지 않으면 인도네시아가 전투기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한편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데이터 유출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 공동개발국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인도네시아 연구원들로부터 압수한 USB의 암호를 해독하는 중입니다. 만일 인도네시아가 결백하다면 암호를 가르쳐주고 기술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도네시아가 배 아파할 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KF-21 개발과 수출에 있어서 엄청 큰 호재를 만났고 UAE와 사우디가 한국산 전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원하던 F-16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받아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최초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개전 초를 비롯해 지난해까지도 군사 전문가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이 지금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수호이 57을 사용하면 방공망을 뚫고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번 전쟁에서 수호이 57은 실종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 전투기 투입에 꺼리는 것은 이 전투기의 기술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대공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에 수호이 57이 격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호이 57이 격추되기라도 한다면 잠재적인 무기 구매자들에게 수호이 전투기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UAE와 사우디 등 중동국들은 미국으로부터 F-35 스텔스기를 사지 못하자 러시아산 스텔스기 수호이 57을 사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도 러시아 전투기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또다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수호이 57을 파괴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은 9일 성명을 통해 수호이 57 다목적 전투기가 전선에서 589km 떨어진 러시아의 한 비행장에서 공격을 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러시아의 수호이 57은 떠보지도 못하고 비행장에 있다가 드론 공격에 당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F-35를 구입하지 못해 러시아산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나라들은 이제 사우디를 시작으로 KF-21에 더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KF-21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자 공동개발국 지위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인도네시아는 더욱 더 난감한 표정입니다. 한편 카이가 발표한 KF-21의 3가지 버전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세 번째 버전인 KF-21SA는 수출형 버전인데요. 전문가들은 SA가 누가 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약칭이라 카이가 세 번째 버전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사우디로의 수출이 상당 부분 확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는 튀르키예를 공식 방문해 KF-21의 경쟁자라고 불리던 튀르키예의 전투기 칸을 둘러보고 갔었는데 말입니다. 튀르키예 역시 자신들의 칸 전투기 개발 사업에 사우디를 비롯해 여러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 더욱더 튀르키예가 사우디와 손을 잡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칸 전투기의 처참한 근황이 보도됐는데요. 오늘날 전투기들은 대부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캐노피를 뒤로 여닫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비상탈출을 시도하면 캐노피 연결부에 설치된 화약이 터지며 캐노피를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비행 시 공기저항으로 뒤로 날아간 캐노피는 빠르게 항공기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래야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는 힌지가 앞쪽에 있고 뒤로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F-35처럼 리프트팬이 장착된 것도 아닌데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튀르키예의 전투기 칸은 원래 F-35의 대항마가 되겠다고 선언했으면서
후방 테일콘의 형상을 비롯해 다양한 부분의 항공역학적 형상이 서구권보다는 러시아 전투기와 유사했습니다. 서방의 부품들을 많이 사용해 놓고 디자인은 러시아와 비슷하다니 어딘지 부자연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전투기 개발 단계에서 어떤 전투기를 만들고자 한 것인지 개발 철학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우디도 아마 칸 전투기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을 보고 실망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2026년부터 본격 양산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들이 한국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파트너에게 신뢰를 잃은 인도네시아에게 어떻게 참교육을 시킬지 지금 한국 내에서는 목리만 부리는 인도네시아의 대안을 찾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